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요, 리눅스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편으로 나뉠 것 같아요. 일단 시스템 전체를 바라보는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별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영상을 개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스템 전체를 기준으로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메모리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메모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 사용량이 얼마나 있는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프로세스별로 얼마나 쓰고 있고 메모리를 너무 많이 먹는 친구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스템 전체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을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free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를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what is라든지 man이라든지 이런 것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at is free라고 하게 되면은 메모리 사용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man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man free라고 해가지고 manual page, 그러니까 사용 법에 대해서 매뉴얼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세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Q키 누르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1번이 뭐고 3번이 뭐냐. 자, 이거는요, 맨의 맨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매뉴얼 페이지의 매뉴얼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 안에서 번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가 나오게 돼요. 아까 전에 1번하고 3번이었죠? 1번.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령어, shell command라든지 어떤 사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1번이고요. 3번은 library call,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함수를 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printf라든지 scanf 이런 것도 다 라이브러리 함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3번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번, 뭐 2번, 3번, 그리고 8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페이지들요,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 명령어뿐만 아니라 시스템 콜, 뭐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 그리고 또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관리자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 명령어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해가지고 번호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설명을 1번을 기준으로 듣고 싶다 그러면 1번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3번을 기준으로 설명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라이브러리 함수 설명을 기준으로 볼 때는 3번. 물론 라이브러리 함수 설명이 만약에 시스템 콜 설명이 없으면 2번 섹션에 대한 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 페이지에서 보는 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요거는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이었고, free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ree라는 거를 그냥 입력하게 되면요, 현재 메모리 기준으로 전체 메모리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free, 이제 안 쓰고 있는 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human readable, 조금 더 사람이 읽기 좋게끔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가면 메가, 기가면 기가, 킬로면 킬로, 이런 식으로 M, G, K 뭐 이런 것의 단위를 입력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읽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토탈과 used free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 남아 있는 거, 그쵸? 전체 양,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shared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공유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공부가 필요한 영역은 이 두 가지입니다. 버퍼 캐시 그리고 어벨러블이라는 항목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이 버퍼가 됐든 캐시가 됐든 어벨러블이 됐든 쉐어가 됐든 프리가 됐든 토탈이 됐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결국에 토탈 메모리에 한정해서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100%고 각각의 부분 부분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전체를 다 더한다고 해서 토탈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유즈드하고 프리를 더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배시 안에서 이 두 개를 덧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한다고 해서 에코를 적어야겠죠. 두 개를 더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더한다고 해서 토탈이 나오느냐? 토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좀 모자라요. 그쵸? 그러면은 뭐 쉐어드를 더한다고 해서 토탈이 나오느냐? 뭐 버퍼 캐시까지 더한다고 해서 토탈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더하시다 보면은 이 버퍼 캐시를 더했을 때 이 토탈이 딱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명령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used, free, 버퍼 캐시를 더했을 때 토탈과 똑같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렇게 증명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used, 사용하고 있는 거, free, 사용하지 않는 거를 더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토탈이 맞는데 왜 맞지 않을까? 자,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은 버퍼 캐시는요, used입니다. 그러니까 used도 used고 버퍼 캐시도 used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 좀 다른데요. used는 스택이라든지 힙처럼 일반적으로 배열 혹은 이제 멀럭이라든지 뭐 new 이런 함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스택이나 힙 공간을 사용하는 순수한 메모리 영역을 이 used라고 부르게 되고요. 전문 용어로는 anonymous 영역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근데 버퍼 캐시는요, 페이지 캐시라고 해서 디스크에 있는 파일 내용이 혹은 파일 정보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을 때, 네, 그럴 때 버퍼 캐시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버퍼 캐시는 스택이라든지 힙 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사용하는 건 맞아요. 메모리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 이 디스크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파일 내용, 파일 정보 내용, 뭐 이런 것들, 디스크 블록, 이런 것들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을 때 이 버퍼 캐시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 양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런 게 왜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디스크는 좀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읽어다가 메모리에다가 올려두는 게 필요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캐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미리 읽어놓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캐시라고 말하게 되고요. 캐시라는 용어는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느 레벨 계층에서 미리 읽어놨냐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미리 읽어와서 CPU에 가져왔으면 CPU 내부에 있는 SRAM, 캐시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건 CPU 캐시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캐시는요,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파일 내용을 메모리에다가 미리 읽어준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에 있는 거를 D램에 미리 읽어놨을 때의 캐시를 뜻하게 됩니다. 근데 동일하게 캐시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리죠.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보면은 웹 서버에 있는 내용을 미리 읽어다가 웹 브라우저에다가 저장해 두게 되면 그것 또한 캐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계층이 다르죠. 웹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로 미리 읽어놓은 거죠. 미리 읽어놨다는 뜻은 똑같지만 이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는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미리 읽어다가 올려둔 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갈까? 구체적으로. 자,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거는 PS-EF로 every process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WC-L로 라인 수를 재게 되면요. 헤더를 제외하고 나서 지금 139개 정도의 프로세스가 구동 중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들도 어쨌든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중에는 MySQL, NGINX, PostgreSQL, Tomcat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그 프로세스들도 결국엔 파일이에요. .exe 같은 그런 실행 파일이 디스크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도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또 포함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웹서버라든지 DB 뭐 이런 걸 쓰다 보면 수많은 파일들을 다루게 되죠. 그런 파일들을 읽고 쓰다 보면 이 버퍼 캐시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used하고 used하고 버퍼 캐시 중에서 뭐를 더 많이 쓸까요? 보통. 자, 전 세계 수많은 리눅스 서버들이 존재하고 리눅스 환경이 존재하는데 used하고 버퍼 캐시 중에서 무엇이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 자, 절대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버퍼 캐시가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used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메모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택이라든지
힙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파일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도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을 메모리에 두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퍼 캐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 IO와 메모리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 파일 IO와 메모리 사이의 관계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버퍼 캐시의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 어벨러블이 중요한데요. 어벨러블 대충 설명하고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어벨러블은요, 추정치입니다. 어떤 추정치냐면, 만약에 프로세스가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최대치로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는지를 추정한 메모리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프리 공간하고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만큼이 남아 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는 추정치예요. 추정. 계산을 한 거예요. 추정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내가 프로세스가 새롭게 시작했어. 새로운 프로세스가 시작됐어. 그랬을 때 0까지 끌어모아서 도대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 예측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그 수치를 그 계산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당장 남아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벨러블은요, 프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프리와 버퍼를 조금 더해 놓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버퍼 캐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털어낼 수는 없겠지만 이 버퍼 캐시라는 거는 결국에 디스크로부터 미리 읽어 놓은 거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해지를 한다고 해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장 읽고 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죠. 예. 자, 어찌됐든 버퍼 캐시에 있는 내용 그리고 털어낼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미리 읽어 놓은 거기 때문에 털어낼 수 있을 만큼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프리를 더한 양 정도가 어벨러블 수치에 해당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메모리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얼마만큼 비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눈으로 보기 쉽게 나올 수 있는 명령어가 htab입니다. htab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쓰고 있는지를 좀 보기가 좋고요. 그래서 전체 메모리 공간 중에서 몇 메가 혹은 몇 기가 이 정도를 쓰고 있는지를 또 그림상으로 이제 TOI죠. 상으로 보기가 조금 더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퓨리하고 유즈드 요 버퍼 캐시를 기준으로 해서 분모 분자를 두고 퍼센트 계산하시게 되면 퍼센트를 또 보실 수는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 사용량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스템 메모리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볼 수 있는 방법 프리 명령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PROC의 매민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캣에서 PROC의 매민포인데, 매민포 전체적인 거를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리눅스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당부사항은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부터 다 읽어서 외우고 공부하는 거는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것들, 아주 심플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드릴 다운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가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들을 다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너무 힘들고 끝이 없는 무한함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심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화해보고 약간 이런 접근 방식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지 말고 일단은 5개만 볼게요. 전체 토탈 메모리에 대해서 킬로바이트 기준으로 보이고 있고요. free 진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 available 아까 설명드렸고요. 버퍼 캐시가 이번에는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버퍼스, 여기서 말하는 버퍼스든 이 캐시드든 둘 다 사실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디스크에 있는 거를 미리 읽어놨다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굳이 2개를 나누자면 버퍼스는 파일 정보, 그러니까 아이노드 같은 파일 정보를 지칭하게 되는 거고요. 캐시드는 파일 내용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만약에 살펴본다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디스크에 있는
것들이 파일이잖아요. 근데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아이노드라는 단위로 파일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파일 내용들도 있겠죠. 데이터 블록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텍스트 파일하고 비디오 파일을 비교한다면 비디오 파일이 훨씬 파일 내용이 크겠죠. 하지만 텍스트 파일은 몇 킬로바이트밖에 되지 않지만 정보는 비슷할 겁니다. 파일 정보에 대한 아이노드 크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버퍼하고 캐시를 비교했을 때, 이제 캐시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이제 파일 내용, 그러니까 데이터 블록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버퍼가 됐든 캐시드가 됐든, 요 두 개 다 사실상 리눅스 안에서는 페이지 캐시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는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메모리를 관리하는 단위 4KB 페이지 조각은 똑같은 페이지인데, 얘를 스택이라든지 힙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나니머스 페이지라고 지칭하게 되고요. 똑같은 4KB 페이지지만 파일의 내용이라든지 파일의 정보를 담게 되면 페이지 캐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구체화해서 똑같은 페이지 캐시지만, 그러니까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올려놓은 건 똑같아. 하지만 파일의 정보를 담고 있다면 이땐 버퍼스, 파일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캐시드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시스템 전체적으로 메모리를 어떻게 쓰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들을 구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메민프와 프리 명령을 통해서 한번 사용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별로 보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퍼센트로도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